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모의고사 시즌이 왔습니다. 관세법 모의고사 3명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드렸던, 여기 첨부했던 그 자료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을 먼저 분석해봤는데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먼저 같이 보면은, 일단은 총칙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온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나머지 세관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그 다음에 보칙, 이런 거에서도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중에서는 과세 가격하고 관세 부과 징수, 그 다음에 감면, 나머지 보세 구역, 통관, 고루고루 나오고 있는데, 전체 비중을 보시면은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보세 구역이 가장 높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는 과세 가격과 관세 부과 징수, 이건 제2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납세의 권리 및 불복 절차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저희 제5장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통관도 제9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나왔던 그 유형이 기존에 나왔던 거랑은 좀 많이 달랐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낼 때 이걸 반영해서 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경향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 경향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넘겨보시면 이제 올해 두 번째 출제 경향이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 실제 2차 시험 보고 나서 바로 이렇게 작성해서 올렸던 그런 내용인데 몇 가지 볼만한 게 있어가지고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서결에 대한 부분은 기술하지 않는 방향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5점짜리 문제를 만들 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형태로 만들어서 답안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2018년부터 이제 2020년까지 문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각 문항별로 점수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서론과 결론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론과 결론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모의고사를 만들 때도 서론과 결론에 대한 부분까지는 작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새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뭐를 쓰세요 이렇게 나온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상 거의 단순 암기, 정말 이렇게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암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받는 그런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까지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실제 시험 준비를 하실 때도 물론 관세법이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목차, 키워드 이렇게만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 보니까 어떤 때로는 그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것까지도 암기를 해서 답을 쓰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잘 암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시험장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시험장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환경에서 시간을 쫓겨가면서 답을 썼을 때랑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내가 평소에 공부할 때는 암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모의고사를 봐보니까 내가 암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더라 라는 거 하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10점짜리 문제에서도 내용을 구분하여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1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 뭐를 쓰세요 이렇게 나오긴 하긴 했었지만 그 각 문항별로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1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물음 1, 물음 2 이렇게 해가지고 각 물음에 대한 점수가 배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바뀌었던, 좀 달라졌던 그런 경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번째, 아까 2번이랑 그 두 번째랑 거의 유사한 문제이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단순 암기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원회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그냥 암기만 되어 있으면 쓸 수 있는, 암기만 요구하는 그런 문제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원래 공부했던 방식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다만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좀 더 늘어났다. 더 암기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출문제 유형을 좀 분석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게 뭐 단순 서술형 문제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종합서술형, 뭐 세 번째로는 비교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 서술형의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모든 연도를 비교한 건 아니고요. 최근 3년치,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비교해 본 건데, 단순 서술형의 문제가 그 중에서 11문제가 나왔어요. 11문제. 이 문제 그 유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올해 같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뭐를 몇 가지 쓰세요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있었고요. 그 전에 뭐 2019년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뭐뭐뭐를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가 뭐냐면, 어떤 물음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거를 옛날처럼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포괄적으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그 중에서 뭐를 쓰세요, 설명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단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뭐 기본 교재든 아니면 법령집이든 그 내용들을 내가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또 이게 뭐 몇 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뭐 절이 있고, 뭐 관이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항 밑에 호가 있고, 그 다음 목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암기형에 좀 단순 서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유형을 봤을 때는 종합 서술형의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요, 가산세 제도, 담보 제공 제도, 기타 채권 확보를 위한 장치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였냐면은, 가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제 42조에 가서 보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수정 신고를 하거나 또는 경정을 하게 됐을 때 부과되는 그런 가산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재수출을 하지 않았을 때, 재수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게 됐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241조에 가서 봤을 때 지금 그 30일 안에 물품이 장치된 날부터 또는 이제 반입된 날부터 30일 안으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반송 신고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 부과되는 그런 가산세라든지, 뭐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도 미신고하게 됐을 때 발생되는 가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조항에, 그러니까 한 조가 아니라 여러 조에 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같이 모아서 한데 모아가지고 출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종합적인 문제 그 내용들 정리를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음 3번 같은 경우는 기타 채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해가지고 아까 봤었던 저희 뭐 가산세, 담보 말고 나머지를 가지고도 같이 가져와서 답을 쓰라고 했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좀 좋은 문제라 볼 수 있겠는데, 종합적인 그런 내용들을 같이 모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세액심사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뭐 자율심사, 뭐 정정, 그 다음에 뭐 사전 세액심사 대상 물품, 가산세 산정, 그 다음에 이제 벌칙까지 함께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단순히 그냥 해당 조항만 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관되는 것들을 같이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가장 그 수업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관세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시험 그 내용 자체는 단순하게 조항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항들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아니면 절차를 말씀드렸을 때 일련의 절차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관세법 자체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관세 행정 자체를 이렇게 하기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법이라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법 같은 경우는 그런 행정에 관련된 절차라든지 그런 그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2018년도 나왔던 기출문제 참고해서 이건 이제 앞으로 공부 이렇게 하세요라는 어떤 힌트를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교형 문제가 나오죠. 사실 비교형 문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잘 안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자주 나오다가 근데 2019년도 때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재수입 면세하고 해외 인가공 물품 등의 감세를 비교하는 거, 그다음에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하고 수입신고 전 반출 제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 자주 나오지 않았던 유형이긴 하지만 뭐 2019년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도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비중이 다르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모의고사 때 문제를 출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모의고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출문제 유형에 맞춰서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기존에 나왔던 뭐 방식을 다 불문하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 유형에 맞춰서 이렇게 출제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몇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를 낼 것이고요. 그거 말고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같이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 문제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규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된 문제 출제할 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종합형의 서술을 요구하는 문제도 이렇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행정 자체를 봤을 때 이어지는 절차라든지 그런 절차가 어겼을 때 위반이 있을 경우에 뭐 발생될 수 있는, 부과될 수 있는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출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첨삭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관세법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정말 그런 흔히 말하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올 확률은 되게 떨어지거든요. 무역 실무 같은 경우에 워낙 법이 넓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관세법이라든지 관세일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관세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법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하게 어떤 서술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누가 출제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건 다른 사람이 내건 물어보는 유형 자체가 크게 뭐 차이가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경 쓸 거면 사실은 모의고사를 봤을 때도 내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첨삭에 제가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첨삭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첨삭을 받잖아요. 강사분한테. 그러면 첨삭 받은 거에 대해서 사실 받은 내용 자체가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물론 꼼꼼하게 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놓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강사분께서 해주는 것도 좋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제가 썼던 답안지를 한 번 더 봤어요. 스스로 첨삭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시험 볼 당시에는 뭔가 잘 쓴 것 같았는데 나중에 답안지를 확인해 보니까 뭐 표현이 이상하다든지 뭐 키워드가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스스로 알아야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개선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남들이 지적해서 그걸 가지고 알 수도 있긴 하겠지만 스스로가 더 아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첨삭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줄여주겠다는 거죠. 사실 스스로 첨삭하는 게 좋은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저는 이제 첨삭하는 것 자체를 꼼꼼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썼던 답안에 대해서 이런 게 부족한 것 같다라는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표시하는 답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제가 생각하는 그런 키워드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키워드가 다를 수는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내용 자체를 이렇게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추가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제가 출제했던 문제별로 저희 관세법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같이 넣어둘 예정입니다. 뭐 해설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떤 문제를 만들었을 때 이와 유사한 문제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기출문제까지 같이 실어서 드릴 예정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대면을 해서 와서 이제 실제 시험 보러 와서 답안을 쓰고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실제 모의사를 보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시간을 이제 딱 정해 놓고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 시간을 되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답을 썼던 것들은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첨삭을 해 드릴 테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정리를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나중에 모의사를 보시는 분들은 답안지로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